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영석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오토스팟을 통해 어떻게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쉽게 관리하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쿠버네티스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크게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와 노드 플레인 컴포넌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림상 왼쪽에 보이는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는 마스터 노드가 구동되는 곳으로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에는 키밸류 저장소인 etcd, 쿠버네티스 API를 노출하는 API 서버, 파드의 노드 배정을 담당하는 스케줄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을 통하여서 클러스터 전반에 걸친 모든 구성 설정, 제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노드 플레인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버추얼 머신으로 동작 중인 파드를 유지시키고 쿠버네티스 런타임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드는 쿠버네티스 안에서 가장 작은 컴퓨팅 단위로 컨테이너가 구동되는 런타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는 에이전트인 큐블렛이 있으며 큐블렛은 각 컨트롤 플레인과 통신하여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CPU 메모리, 저장소,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노드 플레인에 배포된 퍼드를 외부에 노출시키고자 할 때 URL 혹은 엔드포인트로 제공되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가 될 수도 있고 클러스터 자체가 제공하는 노드 포트 타입의 I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의 구조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노드 플레인의 스케일링하는 부분입니다. 노드 플레인은 상황에 따라 노드의 개수가 0개에서 1000개까지도 확장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노드 플레인의 관리 부분에서 쿠버네티스 운영, 비용 관리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오토 스케일링은 두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퍼드가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스케일링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기저가 되는 인프라스트럭처인 노드 플레인이 스케일링하게 됩니다. 퍼드의 스케일링은 쿠버네티스가 지원하는 네이티브한 스케일링 기능으로 쿠버네티스는 모든 것을 파드 단위로 스케일링합니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는 파드에 구동될 수 있고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파드는 여러 개의 노드에 걸쳐서 구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는 어떤 인스턴스 타입 사이즈 노드의 파드를 스케줄링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인 CPU 메모리가 있고 퍼드의 제약 조건에 맞는 노드만 있으면 퍼드를 스케줄링합니다. 때문에 퍼드가 확장하고 줄어듦에 따라 노드 플레인에 대한 효율적인 확장과 축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쿠버네티스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퍼드의 스케일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HPA라고 불리는 수평적 파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HPA는 매트릭스 서버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기적인 매트릭 정보를 바탕으로 디플로이먼트나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레플리카 개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HPA는 퍼드의 개수가 확장하고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노드 플레인의 확장과 축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파드의 확장에만 신경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수직적 퍼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말 그대로 퍼드의 CPU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매트릭을 토대로 파드가 리스타트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룰 내용은 수직적인 오토 스케일링보다는 수평적 오토 스케일링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의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파드의 확장, 축소에 따라 노드의 확장과 축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테트리스 스케일링 문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테트리스 게임처럼 퍼드의 요구사항에 걸맞는 노드 타입과 사이즈를 찾아서 끼워줘야 하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퍼드의 스케일링과 노드의 스케일링이 잘 조율이 되어야 확장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스케일업을 할 때 퍼드와 노드 타입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퍼드의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3개의 vCPU, 4기가 메모리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림상으로는 이제 3개의 네모난 박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진 퍼드가 배포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클러스터 전체로 보았을 때는 3개의 네모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퍼드는 스케줄 되지 못하고
펜딩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파드 한 개의 노드에 스케줄 되어야 하는데 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 자원이 남아있음에도 새로운 노드를 프로비전해야 하고 프로비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첫 번째 상황과 유사하게 포드의 요구사항이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를 프로비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프로비전된 노드가 여전히 펜딩된 파드의 요구사항을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새로운 노드를 프로비전해야 되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노드풀에 넣어 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동적으로 변하는 퍼드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프로비전 해줄 정도로 쿠버네티스는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케일 다운 할 때의 문제입니다. 현재 그림을 보면 노드가 실제 요구사항 대비 오버 프로비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어있는 공간이 곧 남아 도는 잉여 자원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현재 지금 3개의 네모난 박스가 비어있는 C5-2X라지 인스턴스 타입을 다운스케일 하게 되면 지금 3개의 네모난 박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파드들은 다른 노드에 프로비전 스케줄링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M5 라지나 C5 라지 인스턴스를 다운스케일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파드들을 더 큰 인스턴스 타입 사이즈였던 노드에 리스케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는 혼자서 그런 것을 판단할 정도로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퍼드, 노드 간의 스케일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컨테이너 기반의 스케일링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더 이상 노드의 프로비전과 관리를 신경 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스케일링은 컨테이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절한 인스턴스 타입을 스스로 골라서 프로비전하고 파드를 스케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컨테이너 파드 정의에 따라서 인스턴스 사이즈, 타입, 그리고 스팟이냐 아라이냐 온디맨드냐라는 구매 행태를 판단하고 라벨, 테인트, 톨러레이션스,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따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서 인스턴스를 프로비전합니다. 즉, 딱 필요한 만큼의 vCPU 메모리 요구사항을 가진 인스턴스 타입 사이즈를 골라주고 쿠버네티스가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고 있는 노드 셀렉터, 노드 어피니티 뿐만 아니라 스팟 인스턴스냐, 온디맨드냐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인식하고 혹은 GPU 인스턴스 타입을 프로비전해야 하는지 스마트하게 인식해서 파드들을 스케줄해줍니다. 결국에는 인스턴스 프로비전을 마구잡이로 한 뒤에 파드가 배포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파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선별한 뒤에 적절한 인스턴스를 프로비전 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은 파드 컨테이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온전히 서벌리스한 경험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서버리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가 없다, 즉 서버를 관리할 필요, 고민, 노력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쿠버네티스의 기저가 되는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없고 실시간 요구사항에 따라 바로 스케일링하는 것이며 낭비 없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지불하는 것, 그리고 요구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제로노드까지도 축소가 가능하고 전통적인 스케일링 방식처럼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야만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퍼드 어플리케이션의 CPU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통계치를 기반으로 해서 스케일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우리한테 서블리스의 의미는 비용적인 효율성까지도 포함합니다. 비용을 고려한 스마트 프로비저닝에 대한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500MB 메모리 그리고 1.5의 vCPU가 필요한 파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수평적으로 확장했을 때 파드의 카운트가 1개, 2개, 5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M5 라지를 파드 개수만큼 프로비전할 수도 있고 혹은 M5 라지의 사이즈를 스케일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나리오에서 M5 2X 라지를 썼을 때 CPU 할당에 대한 퍼센티지가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시간당 온디맨드 코스트를 봤을 때에도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096달러 대비 0.077달러를 지불하게 되면 20% 정도 더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퍼드가 1개에서 2개로 이제 스케일 했을 때 다른 인스턴스 패밀리인 C5에서 M5로 변경했을 때 비용 절감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CPU 할당률과 그리고 0.0717달러 대비 0.096달러를 지불하게 되면 43%의 추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프로비저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프로비전은 이제 서버리스 컨테이너 매니지먼트를 제공해주는 오션이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고 프로비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하는 서버리스 컨테이너입니다. 오션은 컨테이너를 서버리스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관리 서비스로 단순히 스팟 인스턴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의 잉여 자원을 값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오션이 제공하는 가치가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모든 쿠버네티스의 노드 플레인을 관리하는 데 고려해야 되는 점들을 알아서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이 바로 오션이 가지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션은 언제든 회수될 여지가 있는 스팟 인스턴스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항상 스팟 마켓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10개의 인스턴스가 회수될 예정이라고 했을 때 새로 10개를 프로비전한 뒤에 파드들을 그레이스풀하게 다른 인스턴스에 다운타임 없이 리스케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을 항상 유지하고 비용 절감을 최대 90%까지 자동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99.99% 업타임 SLA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러한 프리딕션 알고리즘이 동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컨트롤 플레인과도 이제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 ECS, 아마존 EKS 혹은 구글 GK 혹은 애저의 AKS 등과 모두 쉽게 결합하여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버리스하게 관리하여 줍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 가지 컨트롤 플레인과 결합하여서 거기에 기저가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오션 기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룰 때 중요한 점은 언제든 퍼드 컨테이너가 즉시 러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버 프로비저닝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상 인프라스트럭처를 과하게 준비해 놓는 것인데, 이 방법은 대신에 비용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퍼드에 프라이어리티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다른 퍼드를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희생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히 버퍼 공간인 헤드룸을 클러스터 내부에 보유하는 방법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섬세한 방법의 오버 프로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적절히 설정해 놓지 않으면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결국 이 방법으로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안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들 안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합니다. CPU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어떤 요구되는 인스턴스 타입이라든지 CPU 타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그룹핑을 하고 그러한 유사한 퍼드들을 이제 동일한 노드에 스케줄링 해주고 그 노드 안에서 헤드룸을 구성해 놓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동으로 스마트하게 해주는 것이 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션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스케일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서 항상 헤드룸을 스마트하게 특정 노드에 프로비전하여 주기 때문에 낭비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아주 빠른 어플리케이션의 수평적 확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이외에도 비용 관리를 해야 하는 FinOps 측면에서 가시화된 UI를 제공하는데요. Namespaces, Resources, Labels, Annotations 별로 컴퓨트,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을 상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퍼드의 실제 CPU 메모리 사용을 추적하여서 그런 매트릭 정보를 기반으로 버티컬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구 사항을 추천해 주는 기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DevOps 툴체인으로 사용하고 계신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인 안서블, 테라폼,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같은 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와도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API를 제공함으로 해서 언제든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션 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계신 고객 사례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데 이커머스 사례입니다. 롯데 이커머스 이제 고객분께서는 2019년 초부터 MSA를 이제 적용하시면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낭비도 없고 운영하기 위한 버든도 최소화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으로 오토스팟을 초기부터 도입을 결정하셨고 그 덕분에 RI 커밋 물량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관리 공수를 최소함으로 해서 자동으로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도입 이후 개발, 테스트, 관리, 운영 환경에 점차 오토스팟 적용을 확장하셨고요. 이제 EKS 노드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이 또한 동시에 헤드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언제든 어플리케이션을 매끄럽게 오토스케일 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큰 관리가 없이도 월간 평균 60% 이상의 자동 절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공적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중에 하나인 이제 버즈빌이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여기 또한 MSA를 잘 적용하고 계시고 쿠버네티스를 잘 적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스케일링을 할 때마다 노드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관리 그리고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데몬셋을 이용해서도 사용하여 보셨지만 2분 안에 회수되는 그 제약상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었고요. 이에 대한 이제 솔루션 오토스팟 적용하셨고 POC 기간 동안에 스팟 인스턴스의 회수에 대해서 프리딕션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예측하고 가용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POC가 문제가 없었고 이후에도 운영으로 이제 확장하셔서 비용 절감을 자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의 비즈니스 특성상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션의 장점인 헤드룸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한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쿠버네티스를 이제 서버리스한 환경으로 지원하고 있는 오션이 퍼드의 수평적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스케일링 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KS CTL을 통하여서 오션과 결합된 EKS 클러스터를 프로비전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가 정상적으로 떴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제대로 떴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오션 EKS 클러스터를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옵스나우 내부에 오토스팟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해당 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연결 계정의 오토스팟 관리 콘솔로 들어가게 되면 오션 클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미 배포해 놓은 에코 서버에 대한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프로비전된 노드를 확인합니다. 네, 에코 서버의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얻고요. 그 다음에 get request를 날려보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orizontal pod autoscaling이 타겟이 10%의 CPU utilization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로드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 엘라스틱 그룹에 있는 인스턴스의 유저 데이터에다가 베지터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이제 구성함으로 해서 트래픽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을 1로 설정함으로 해서 인스턴스를 이제 프로비전하고요.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되면서 붓업 할 때 베지터 오픈 소스가 저희가 아까 얻은 에코 서버의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네, 퍼드의 오토 스케일링 상태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목표치인 10% 대비 1%에서 78%로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레플리카 개수가 디플로이먼트의 이제 컨트롤러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레플리카의 이제 스케일링에 따라서 오션은 추가되는 요구 사항을 인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노드를 프로비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션 클러스터의 화면으로 들어가서 노드를 보면 새로운 노드가 나열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로그 탭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제 스케일링이 새로운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뷰 디테일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펜딩된 파드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리퀘스티드 CPU 메모리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걸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스팟 인스턴스로 프로비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에코 서버의 이제 상태를 확인해 보면 리퀘스티드 파드만큼 23개 파드가 러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더 트래픽을 증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개 인스턴스를 10개 인스턴스로 이제 증가를 시킴으로 해서 해당 서비스가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증폭되는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퍼드가 스케일함에 따라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스케일 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드 제너레이팅을 하는 엘라스틱 그룹 안에서 새로운 인스턴스들이 프로비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인스턴스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유저 데이터 안에 있는 베지터 오픈소스가 에코 서버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타겟 대비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증가함에 따라 레플리카 개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디플로이먼트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 오션은 그것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헤드룸을 별도로 프로비전 해놓게 되는데요. 현재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상황은 그러한 이제 배포에 대한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배포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로드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엘라스틱 그룹의 목표 용량치를 0으로 맞춰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디플로이먼트 이후에 스케일 다운하는 상황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 용량치에 따라서 지금 레플리카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를 프로비전하는 것을 로그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디테일 상황을 보면 펜딩된 파드가 몇 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되는 이제 CPU 요구 사항이 얼만큼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새로 프로비전 하겠다 해서 지금 실제 액션이 취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100개의 파드가 요구되는 만큼 러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션은 파드 오토 스케일링 함에 따라서 알아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스케일링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로드 제너레이터를 이제 줄임에 따라서 다시 타겟 대비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현재 디플로이먼트가 보여주고 있는 레플리카 개수는 아까 로드가 순간적으로 증폭했을 때 레플리카 개수를 높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버뷰 탭에서 보면 그 상황에서도 얘가 알아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오션의 또 다른 장점인 런치 스펙, 여러 가지 런치 스펙을 관리함으로 해서 GPU 인스턴스와 같은 특별한 요구 사항을 담은 퍼드의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GPU를 지원하는 AMI를 런치 스페시피케이션에다가 담아놓고 노드 셀렉터에 ENB는 GPU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저희가 GPU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은 이제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엔비디아 이제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매니페스트를 배포할 것인데요. 그 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에 대한 설치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데모에서는 에러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GPU 요구사항을 담은 매니페스트를 보고 텐서플로우 이제 주피터에 대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고요. 리밋셀에다가 nvidia.com GPU
1으로 설정을 해놓고 노드 셀렉터에는 ENB GPU로 이제 설정을 해놓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 이제 바이너리를 통해서 해당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해당 요구사항을 담은 파드들을 이제 리퀘스트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파드 상태들을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펜딩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GPU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노드 타입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션은 이러한 사항을 바로 즉시 인식을 하게 되고 GPU에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과 그리고 해당 AMI를 가지고 있는 런치 스펙을 가지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프로비전하게 됩니다. 네, 노드 셀렉터에서 ENB GPU를 인식하고 있고요. 텐서플로우 GPU 주피터에 대한 디플로이먼트를 인식하고 네, G4 계열의 인스턴스 타입을 프로비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런치 스펙의 이름을 보면 GPU 워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때로는 이제 마스터 프로세스와 같은 것들을 온디맨드에 배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스파린스타 IO 슬래시 노드 라이프사이클은 온디맨드라는 노드 셀렉터를 통해서 온디맨드에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오션 안에서도 스팟뿐만이 아니라 온디맨드에도 파드를 배포할 수 있고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로그 탭에서도 보면 온디맨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것을 인식하고 그거에 따른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노드 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된 방식으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매니페스트에 담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볼 것은 특정 인스턴스 타입에 디플로이먼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요구 사항. 이러한 것들은 사실 쿠버네티스에서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빌트인 레이블이고요. 이런 빌트인 레이블을 통해서 노드 셀렉터에 이런 요구 사항을 정의하게 되면 이번 경우에는 R3 라지라는 인스턴스 타입에 디플로이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담았는데요. 현재 프로비전된 노드들 중에 R3 라지라는 인스턴스 타입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식하고 새로 프로비전 할 것이고요. 혹은 R3 라지가 현재 있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CPU 메모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커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새로운 노드를 또 스케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매칭되는 노드 셀렉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를 네, 프로비전하는 것을 로고 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3개의 펜딩된 파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R3 라지를 프로비전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와 오션은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드들에 대한 정보도 이 UI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예제로는 인스턴스 타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빌트인 레이블 중에 특정 이제 가용존에 배포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UST East 1B라고 하는 가용존에 배포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사항을 담은 매니페스트를 배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컨테이너가 크리에이션 되는 것을 보면 현재 해당 가용존에 이미 노드가 프로비전 되어 있고 바로 어사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프로비전 되어 있던 GPU를 지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에 그게 이제 해당 가용존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아까 이제 배포했다가 레플리카 개수의 목표 용량치가 줄어든 에코 서버의 HPA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 따라서 오션은 또 이제 요구 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스턴스 노드들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필요한 노드들을 스케줄링 디세이블드 마킹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케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현재 배포되어 있는 디플로이먼트나 데몬셋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요구사항만 가지고 있는 노드들만 클러스터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3라지, GPU, 온디맨드, USS1B 라는 최소의 요구사항만 가진 클러스터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을 보여드리면 클러스터 러닝 아워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물론 운영에는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데브 스테이지 환경과 같은 곳에서는 주말에는 사실 쓸 필요가 없고 평소 테스트할 때만 쓴다라고 하면 그 특정 시간에 맞게 이렇게 블락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만 클러스터의 워커 노드들을 프로비전하고 디플로이먼트에 맞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스턴스들을 이제 프로비전 해주고 관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로 노드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데모용으로만 이 클러스터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후에는 이제 불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제로 노드로 스케일 다운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션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설명과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Q&A 시간에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리세일스 엔지니어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